예, 국민의힘이 오늘 3월 8일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4명을 발표하죠.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도 뜨거운데요. 양측 캠프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총괄본부장 그리고 손수조, 안철수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전당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84만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선거에 비해서 당원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비중이 늘어났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캠프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서 거의 영남하고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예. 과거에는 영남권 비중이 한 5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이든 영남권이든 당원은 당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대표의 기준은 당의 정통성,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그 부합,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것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당원들은 어디에 계시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40대 이하의 당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30이 늘어나고 또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민심에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이 좋은 거죠. 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숫자가 많아졌어요. 84만, 예, 선거인단이 84만인데 당원분들이 늘어나신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민심과 가까워진 분포를 보이는 것도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은 우리 또 윤석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당원들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총선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과연 안겨다 줄 것인가. 총선 승리라는 그 방점,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당대표를 뽑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안철수 후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제 한 인터넷 매체가 김기현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중간 집계 결과가 유출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인데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딘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만약 그와 같은 기사를 내도록 발설한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후보들의 입장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당 선관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 대형 사고고 이 당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비춰진 아주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 아시죠? 그 청담동 대통령이 동백보 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예. 그 가짜 뉴스를 언론사와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정말 이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걸 똑같이 한다고요? 정말 이러면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정말 이 두 후보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일을 벌인 관계자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벌인 이제 당 관계자가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유출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이제 이기고 있다는 식의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 관계자
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자들이 흐리고 있는 이 정치를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 보도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나오는 보도라면 좀 전에 나왔던 그 영상에서의 이제 격앙된 모습, 그게 이제 두 후보가 반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출 논란이 김기현 후보 캠프 쪽 혹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엔 살짝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선거가 또 안철수 캠프 쪽에 결집을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것이 크게 유불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듯이 일각에서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서나 아니면 뭐 이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을 유출한 당 관계자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거나 김기현 캠프의 사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도의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예.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에요. 저희는 과반을 노리는데 과반이 안 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일부러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이 너무 크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인터넷 매체에서 뭐 숫자도 없이 그냥 한 보도기 때문에 예. 뭐 당 관계자가 그랬다는 이런 식의 보도를 믿을 여지가 전혀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3개 업체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다 끝나지도 않은 어떤 한 업체 정도의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각 업체에서 USB에 담아가지고 오늘 당이 와서 3군데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합산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을 했다. 또는 당 관계자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론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정말로 소설같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그 보도 경위야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당 관계자라고 자처하는 분이 본인이 봤다고 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고 당원들이 뭐 전국 유권자 4천만 명이 아니라 단지 80만에 불과해요. 그 보도의 파급력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거나 뭔가 지지율 추이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오찬 회동에 이어서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 잘했죠? 소위보다는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후에 흐름이 좀 딱딱하셔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질문에서도 나오고 이제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처음에 등장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면 두 분이 상당히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의 영상을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회동 때에 나왔던 그 우울한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울한 모습과는 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완전히 김기현 캠프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표정만 갖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분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걸러 4번 만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만나실 때 뭐 표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굉장히 그 결단의 시간을 가진 그런 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제는 밝았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또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잇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곳으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표정이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언론에서는 김나연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김나연대라고 한다면 공식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뭐 선언이라던가 그게 이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지지 선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협위원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 규정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정제해서 발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난번 회동 때도 보면은 뭐 지지라는 얘기 전혀 안 나오고 많은 인식을 공감한다, 공유한다. 또는 김기현 의원은 뭐 자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이 당에 창출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다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당원 당규상 지지 선언을 못할 뿐이지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안철수 캠프에서는 보기가 조금 마음이 이제 복잡할 텐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표정 관련해서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비윤,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이제 듣다가 다시 그쪽으로 간 모양새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안철수 캠프에서 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행동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캠프 측에서는 나 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예. 뭐 저 역시 대변인으로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글로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글로리에 보면 학폭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뭐 재밌게 얘기를 했던데 저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뭐 선생님이 당원들이시겠죠. 네. 보고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지. 선생님 나가면 다시 돌아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뭐 화합이 되는 모습, 또 어떤 분은 뭐 두 분이 나오셔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를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던데 예.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는 나 전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원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그게 꼭 학폭 같은가 봅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당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당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본인만 아시겠죠. 어떤 분이 지켜보시기에 그렇게 지금 표정이 굳었다가 그 다음날은 다시 밝아졌다가 마치 집단 인치를 당하는 모양새였다가 다시 그쪽을 도와주는 모양새였다가 예. 왜 이럴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전당대회에 그렇게 어설픈 비유를 하시면 좀 많이 유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빗대서 지금 이 전당대회 상황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원 또 국민들은 저희 당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맞지 않는 비유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니 학교 폭력이니 피해자니 가해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언어 폭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계 입문 이후에 여러 번 당적을 바꿔서 이게 보수 정당 후보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체성 논란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종북주의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간첩이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던데. 예. 뭐 사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예. 사실 간첩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요. 이 모든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전당대회에 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정당을 바꿀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금만 이
이 정치권 말고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예. 지금 챗 GPT가 나오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모든 민원을 다 받고 있는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치만, 정당만 너무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정당으로 가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 정당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우리 당은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심을 굉장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요. 우리 중도와 또 젊은 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는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후보가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윤안 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자꾸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전당대회 판으로 이렇게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당 대표입니다. 저희 당이 거의 70년 가까운 쭉 역사가 있는 당인데 당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철수 의원이 뭐 신용복이라는 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 뭐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주장을 과거 했었던 부분, 충분히 해명을 요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챗 GPT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 인공지능 가지고 당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상세한 표현이 설명이 필요하고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끝으로 저 여론조사 이야기만 좀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갈등 이후에 상승세를 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상승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캠프에서는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론조사는 추이고 여러 가지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10개 중에 9개는 우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한 군데가 지금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개를 믿지 1개를 믿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론조사에 그 일일비하거나 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당원분들에게 이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당을 바꿀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총선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거티브 하지 않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꾸준히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이 어떻게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뭐 도움이 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장으로만 국한이 돼야지 자꾸 그 대통령실의 어떤 개입 이런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언행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